나에게 좋은 사람은요, 나의 내성적인 성격을 약점으로 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성적인 사람들은 목소리를 내지 않고 존재감으로 승부하는 강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힘내자고요. 내 프로필은 있어야 되잖아요. 사진만 넣으면 이런 식으로 알아서 쫙 나오는데, 제가 진짜 사실 어디 가면 초면에 불려시처럼 생겼다는 소리 잘 듣거든요. 사람들이 진짜 뭘 모르지 않나요? 진짜 불려시는 불려시가 차고 댕기질 않는다고. 진짜. 그래서 아주머니가 어머, 전현이 남자를 바꿨네. 이러시면서 저를 엄청 째려보셨던 것 같더라고요. 봐봐요. 사람들이 이 정도로 참견을 한다고. 아, 그렇구나. 이래가지고 제가 그 다음부터는 안녕하세요. 연결의 심리학입니다. 내성적인 사람에게 데이트라는 건 페널티를 얻고 시작하는 게임인 것만 같죠? 저도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요. 내향인은 내향인 나름대로의 확실한 강점이 있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내향적인 사람들의 강점을 살릴 새로운 연애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내성적인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데이트에서 뭔가를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여자를 소개받을 때는 그런 생각으로 나가시면 안 되고 소통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나가셔야 되고, 나가셔서는 그분을 보시고 이 사람이 내가 하고 있는 식의 이런 소통 방식을 좋아하는 사람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런 거예요. 내성적인 성격을요, 숨길 수가 없어요. 여자 눈에는 내성적인 남자가 짓는 표정에서부터, 입은 옷의 스타일에서부터, 저 같은 경우는 공부하는 스타일, 걔가 읽는 책, 걔 표정만 봐도 걔가 얼마나 내성적인 남자인지가 이마에 써 있는 게 보이는데요. 아마 다른 여성분들도 같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딱 봐도 내향적인 티가 줄줄 나는 남자에게서 외향성을 기대하지는 않는다는 거거든요. 사람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내향적으로 보이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내향적이고 차분한 사람이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내향성의 깊이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깊은 재미 또 여유를 기대할 뿐인 거예요. 그런데 왜 진심으로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하는 내향적인 태도가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내성적인 남자 연애 팁을 유튜브에서 좀 찾아봤는데요. 가장 유명한 남성 데이트 채널에 보니까 외향적인 여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잘 들어주라고 하던데요. 내향적인 남자가 여자를 사귄다는 건 무조건 나가서 외향적인 여자와 어떻게든 어울려야만 한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능력, 의미 있는 관계를 추구하는 나의 성향, 그리고 나의 진정성을 절대적으로 수용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는 뜻입니다. 실험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겠지만 솔직히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필요 없는 인연이거든요. 나를 지치고 미치게 만드는 환경에 나 스스로를 던지고 외향적인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맞춰서 행동하시는데 나에게 맞는 사람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내향적인 사람들은 최고의 파트너인데 그 사실을 외면하는 사람과 잘 살 수가 있겠어요? 결국 내향적인 남자가 나의 진정성을 절대적으로 수용해 줄 수 있는 여자를 찾는다는 건 여자가 가진 외모나 스펙보다도 훨씬 중요합니다. 나에게 잘 맞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것은 중요한데 장소를 고르실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같은 시끄러운 술집이라도 칸막이가 있거나 좀 더 편안한 곳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것 때문에 스타벅스를 좋아하는데 어느 지점을 가도 분위기가 비슷해서 길을 좀 덜 빨리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분위기가 너무 그지 같아서 잘 안 갑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시내 스타벅스를 갔는데 여러 명 앉는 큰 테이블 있잖아요. 그걸 워킹 데스크라고 하나? 자리가 거기에만 한 자리가 있었는데요. 거기 옆에 앉은 여성분이 이 자리에 오지 마, 이 자리에 오지 마, 오지 말아줘. 막 이런 분위기가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자리가 없고 피곤해서 제가 앉았습니다. 예전에는 큰 소파 이렇게 있고 자리를 치열하게 이렇게 잡질 않았었는데 요즘은 스타벅스 어디를 가도 자리가 너무 그지 같더라고요. 특히 내향인들에게는 이렇게 편하게 느껴지는 장소를 선택한다라는 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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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데요. 공원 같은 곳을 걷는 게 낫다면 여성분께서 좋아하는 장소에서 만난 다음에 장소를 옮기셔도 괜찮거든요. 내성적인 사람을 정말 지치게 만드는 게 스몰 토크잖아요. 하지만 내성적인 성격을 약점이라고 생각하시면요,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사회성 있어 보이기 위해서 스몰 토크를 시도하시려는 경향이 생기게 돼요. 하지만 데이트에 대해서는 딱히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빙빙 돌려서 말씀하시지 말고 좋아하는 게 뭔지, 앞으로 하고 싶은 게 뭔지, 재밌어 하는 게 뭔지 그냥 내가 궁금한 걸 직접적으로 물어보시는 게 낫거든요. 나이가 들어서 좋은 점은 저는 스몰
스몰 토크 안 해도 된다는 게 제일 좋은데요. 하지만 이런 저도 동네 엄마들을 만나면 정말 마음에 1도 없는 스몰 토크를 해야 돼가지고 제가 이제 가능한 어머님들을 좀 만나지 않으려고 해요. 저 같은 사람은요, 진짜 어떤 사람을 만날 때는요, 이렇게 걸어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인사하고 나오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이 모든 게 나를 꾸민 모습일 때가 있어요. 특히 진짜 개외향적인 안 친한 사람을 만날 때 더 그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제가 외향적인 여자 만나라는 연애 팁에 분노 버튼이 눌렸던 건데요. 저는 일로서라도 외향적인 사람을 만났다가 집에 오면 이틀 정도는 힘들어하면서 피곤해하거든요. 정신을 막 두드려 맞는 느낌인데, 이 내향인들은요, 내가 맞춰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는데도 이렇게 피곤하게 사람들에게 맞춰주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성적인 분들은 특히 이성을 만날 땐 도식적으로 행동하실 필요가 없고 내가 알고 싶은 부분 먼저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흥미가 생기면 더 물어보면 되고, 흥미가 없다면 빨리 매듭을 짓는 그 판단을 빠르게 가져가시는 것이 낫습니다. 내성적인 사람들은 체계적인 걸 좋아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사람을 만나도 괜찮거든요. 온라인은 일단 억지로 스몰 토크를 해야 될 필요도 없고 사회적인 코드를 맞출 필요도 없지만 중요한 게 본인의 프로필은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피코핌이라는 사이트를 찾아서 제 사진으로 이렇게 프로필을 만들어 봤거든요. 사진만 넣으면 이런 식으로 알아서 쫙 나오는데, 사진은요, 정면을 보는 구도에 웃는 표정이 가장 무난한 것 같더라고요. 제 사진 3장 중에도 역시 정면 보는 사진이 가장 낫네요. 자신이 없으시면 이렇게 턱을 살짝 가리셔도 되는데, 저도 썸네일 오래 만들다 보니까 프로필은 정면이 무조건 낫긴 하거든요. 이런 각도는 두루두루 쓰기가 애매하고요. 호감도가 좀 떨어져 보이는 느낌을 느끼실 수가 있으세요? 요것도 아니고 요것도 아니고 괜찮고 괜찮습니다. 보시면 정면을 보는 게 무조건 보는 사람 마음에 좀 편하게 다가오기도 하고 내가 너한테 다가간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이실수록 이런 사이트를 활용하셔서 깔끔한 프로필 사진으로 온라인에서 활동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온라인에서는 장황한 자기소개를 할 필요도 없고 일반적인 인사말이나 착한 척할 필요도 없고 바로 관심사로 들어가서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점이 좋죠. 여러 온라인 모임과 사이트에 등록해 놓고 효과적인 루트를 찾아보세요. 사회적인 피로감은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크게 다가오는데요. 즐거운 데이트를 했다고 해도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하고, 즐거웠어도 끔찍했어도 혼자 천천히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나는 그런 사람인 거죠. 이럴 때는 미리 계획을 해야 되는데요. 데이트 후에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일정을 갖거나 마음이 붕 떠 있으면 주의력이 필요하지 않은 일정을 잡아놓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일반인은 거의 토가 나올 정도의 고정적인 삶을 살아야지만 제 마음이 편해지는데요. 맛집, 카페, 산책, 무조건 가는 데만 가는 사람이에요. 저 결혼 전에는 동생이랑 술 마시고 저녁 먹고 뭐 이런 걸 했었는데, 제가 연애하면서 이제 똑같은 집들을 남편이랑 같이 갔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다니던 음식점에서 너무 불친절하게 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야, 아줌마가 너 째려보고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러니까 뒤에서 정말 이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이상하다. 항상 잘해주시던 분이 왜 그러실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아주머니랑 얘기해보니까 제 동생을 남자친구인지 아셨었나 봐요. 그래서 아주머니가, 어머, 전현이 남자를 바꿨네. 이러시면서 저를 엄청 째려보셨던 것 같더라고요. 봐봐요. 사람들이 이 정도로 참견을 한다고. 아니, 남자를 바꿀 수도 있지. 그래서 그렇구나. 이래가지고 제가 그 다음부터는 가던 곳마다 전에 오던 애는 동생이고 얘가 남자친구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러시면서 다들 다시 친절하게 잘해주시더라고요. 아니, 이거 식당 아주머니들 너무 남자 편 아닙니까? 사귀다 헤어지면 여자가 손해인데 왜 나를 째려보는지를 모르겠고, 제가 진짜 사실 어디 가면 초면에 불려시처럼 생겼다는 소리 잘 듣거든요. 사람들이 진짜 뭘 모르지 않나요? 진짜 불려시는 불려시가 차고 댕기지를 않는다고. 진짜 너무 억울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타인이 나에게 생각지도 못한 압박을 주실 수도 있고 신경을 잡아먹으실 수가 있거든요. 내향인들이 힘들어하는 또 한 가지는 예약인데요. 맛집이나 히프를 예약하는 건 그 사이트에 접속할 때부터 기가 빨리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면 무조건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향적인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 중에 가장 흔한 건 처음부터 외향적인 척하다가 지쳐서 나가 떨어지시거나 외향성을 연기하면서 엄청나게 짜치는 상황을 만드는 건데요. 안 그래도 연애는 내향인들에게 거의 신대륙 모험 정도의 힘든 여정이기 때문에 무조건
휴식 시간까지 계산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애하시면서 아니야, 나 괜찮아, 괜찮아 하셔도 외향적인 척을 하느라 이미 지쳐버리셨을 텐데 이때는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이 정도를 이해해 줄 수 없을 정도의 외향적인 사람이라면 솔직히 그냥 헤어지시는 게 낫거든요. 인간이라는 게요. 성별은 바꿀 수 있어도 내향적인 그 기질은 절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금요일 밤은 무조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다가 금요일 밤에는 집 근처에서 놀고 싶어. 아니면 조용히 요리하면서 놀고 싶어. 라고 말하는 사람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래서 문자가 피곤하면 말씀을 하셔야 되고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면 표현을 하셔야 되고 사람 많은 곳이 별로이시면 가지 않아야 되거든요. 이걸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게 내향인들이 연애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내향적인 사람들은 특히 데이트를 하고 이성을 만나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압박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아, 내가 어색한 말을 했으면 어떡하지? 나를 우습게 보면 어떡하지? 내가 재미없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 때문에 엉뚱한 결정을 내리고도 남을 거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으시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아, 어색해지면 어때? 아, 재미없으면 어때?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아니니까 잘 못하는 게 당연하다. 어쩔 수 없다. 라고 생각하셔야죠. 이런 식의 자존감을 가지시려면 나의 성격이 단점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필요합니다. 조용한 성격은 단점이 아니고 장점이거든요. 침묵은 어색한 것이 아니라 사려 깊은 행동이고 깊은 관계는 소름 끼치는 게 아니라 가치가 있는 거죠. 나에게 좋은 사람은요. 나의 내성적인 성격을 약점으로 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남과 달라서 더 좋은데?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성적인 사람들은 목소리를 내지 않고 존재감으로 승부하는 강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힘내자고요. 토닥토닥.